안녕하세요. 아동음악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동음악은 지금 4주차 시작하고 있어요. 4주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에서는 음악 교수법에 대한 이해, 교수법에 대한 이해하고요. 또 우리 지난주부터는 피아노를 만났습니다. 피아노에 대한 간단한 진도 좀 나가시면 됩니다. 4주차입니다. 네, 화면을 공유해 볼까요? 교재는 41페이지부터입니다. 제3장 음악교수법에 대한 이해입니다. 보이시죠? 자, 41페이지를 여시고 음악교수법에 대한 거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가질 거예요. 자, 먼저 교재 있으신 분은 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례 몇 페이지입니까? 네, 5페이지에 있지요. 교재 5페이지에 보시면 차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1부 맨 왼쪽에 보시면 제1부 이론편 이론편에서 제1장, 2장, 또 넘기면 3장, 4장까지 제1편이고, 그 다음에 제2부 실제편에서는 제1장에서는 듣기, 넘겨서 제2장은 노래 부르기, 넘겨서 제3장 악기 연주하기, 제4장 신체 표현, 넘겨서 제5장 창작하기 있습니다. 다시 5페이지에 오셔서 차례 보십시오. 영유아 음악 교육의 이해에서 제1장 영유아 음악 교육의 의의, 음악 교육을 바라보는 입장, 그리고 음악 교육의 목적은 무엇인지 우리 했었어요. 첫 번째, 심리적 경험을 위한 음악 교육이 필요하다. 그 다음, 즐거움을 느끼기 위한 음악 교육이 필요하다. 표현으로서의 음악 교육, 공감과 소통이 가능한 음악 교육, 다양한 측면의 발달을 이루는 음악 교육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제2장 영유아 음악 교육의 내용에서는 음악적 개념이 나왔지요. 음식과 음악이 비유가 되어서 더 맛있는 음식, 더 좋은 음악이 되기 위해서는 음악적 개념들이 잘 적용이 되어야 된다. 그 중에서 리듬, 가락, 음색, 형식, 화음과 화성, 빠르기, 샘여림 등이 음악적 개념으로 나왔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리듬, 가락, 음색, 형식, 화음과 화성, 샘여림, 빠르기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음악 활동의 유형도 우리 잠깐 살펴보았고요. 자, 이제 제3장부터는 음악 교수법에 대한 이해. 첫 번째, 누가 나오나요? 네, 맞습니다. 달 크루즈입니다. 달 크루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음악 교수법에 대한 거는 네 학자에 대한 어떤 교수법이 소개되는 것 같아요.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지요. 1번은 달 크루즈, 2번은 코다이, 3번은 오르프, 4번은 고든. 그래서 사주차에서는 달크로즈, 코다이, 오르프까지 하고 고든은 5주차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어떤 생애가 있었는지, 또 그분들의 철학은 어땠는지, 그리고 교육 이론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41페이지부터입니다. 자, 달크로즈입니다. 달크로즈는 에밀 자크 달크로즈는 1865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나서 1950년 85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작곡가이자 음악 교육가입니다. 달크로즈는 음악 교사인 어머니의 음악적 재능을 물려받아 6세 무렵부터 피아노 연주와 작곡의 재능을 보였다고 해요. 다양한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도시 빈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여러 장르의 예술을 가깝게 접할 수 있었고 또 이것이 그의 예술적 관심과 소질을 키워나가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달크로즈가 10살이 되던 때에 부모님을 따라서 스위스로 건너가서 지냈는데 이때 유명한 음악 교육가들로부터 음악 전반에 거친 가르침을 받으며 성장했다고 해요. 1883년 제네바 대학을 졸업한 후에 연극 공연을 위한 작곡에 몰두하다가 제네바에 있는 한 극장에서 지휘를 맡게 되었고 그곳에서 접한 아랍 민속음악의 원시적이고 불규칙한 리듬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음악 안에서의 새로운 리듬적 경험은 훗날 달크로즈의 교수법 중에서 유리드믹스 철학에 기반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1892년 28세가 되던 해에 달코르즈는 제네바 음악학교 교수로 재직해서 학생들을 만나고 음악가에서 음악 교육자의 길을 걷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그는 화성학과 솔페지를 가르쳤는데 대부분 학생에게서 여러 가지 음악적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해요. 학생들은 머리로 이해한 음악을 기계적으로 연주하는 기술은 훌륭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음악적으로 표현해내는 것, 또 리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음악을 즉흥적으로 변형시키거나 만들어내는 것과 같이 음악을 능동적으로 느끼고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이러한 문제점은 음악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학교 기관의 교육 과정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자신이 성장하며 교육받고 자극받았던 음악적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교수법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머리로만 이해해서 기계적으로 표출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온몸으로 느끼고 음악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음악성을 높여갈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체를 통한 음악의 이해를 돕는 리트믹이나 리듬 체조 시스템 교육 과정을 개설해서 실행하고 자신의 음악 교육적 철학을 확립시켜 나갔다고 합니다. 1905년 졸로 츠른 음악제에서 달크로즈의 교수법이 주목받게 되었고 그 이후에 달크로즈는 세계 각국에 자신의 교수법을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자, 그다음 달크로즈의 철학을 한번 볼까요? 자, 달크로즈는 페스탈로치의 철학을 바탕으로 음악 교육을 실천하신 어머니 영향을 받으며 성장했다고 했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페스탈로치의 경험 중심, 참여 중심 교육적 사상에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달크로즈는 음악 교육의 기초가 되는 정신, 감정, 신체의 관계 소통을 중요시 여겼고 모든 음악을 귀로 듣고 이성적 판단하기 이전에 감각적으로 습득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감각적 경험을 위해서는 음악과 정신을 이어주는 신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인간은 오감 외에도 오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오감 이외에도 여섯 번째 감각인 근운동 감각, 여기 근운동 감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신체 훈련을 통해서 해야 한다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리듬, 가락, 빠르기, 샘열임을 인식하고 표현하며 개념을 익혀갈 때 가장 먼저 신체 감각의 반응을 일으켜서 음악 교육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음악적 지식을 습득하게 할 뿐 아니라 음악성, 음악적 창의성, 음악적 민감성, 감정의 안정 등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였어요. 달크로즈의 철학을 정리해보면 음악적 이해와 표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음악과 인간의 내면, 외면이 서로 소통하며 통합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달크로즈의 음악 교육 원리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음악은 인간의 이성적 판단 이전에 감각적으로 습득되어야 한다. 음악의 감각적 습득을 위해서는 신체 훈련이 필요하다. 사람의 몸은 음악과 생각을 이어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이 음악과 생각을 이어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여섯 번째 감각인 근운동 감각이 존재해서 신체와 정신을 연결하는 신체 훈련을 통해서 발달시킬 수 있다. 근운동 감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체와 정신을 연결한다. 이는 신체 훈련을 통해서 발달시킬 수 있다. 또 음악은 청각적 경험으로부터 출발해서 신체와 감정으로 연결된다. 음악적 경험은 인간의 개별적 발달 수준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음악 영역 내에서의 통합뿐 아니라 예술 영역 내에서의 통합도 경험해야 한다. 자, 달크로즈의 교육 이론을 보겠습니다. 달크로즈는 리듬을 위한 교육으로 유리드믹스, 가락을 위한 교육으로 솔페즈, 창의적인 음악 표현을 위해 즉흥 연주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교수법은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며 서로 상호작용하기도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리드믹스는 유리드미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말로서 좋다라는 의미하고요. 유와 흐르다라는 의미의 리트머스가 합해진 말입니다. 이는 좋은 리듬, 훌륭한 움직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음악에서의 리듬이 신체와 공간을 통해서 좋게 흘러간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달크로즈는 음악에서 리듬에 대한 이해와 습득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고, 리듬에 대한 개념을 이해한 이후에 가락에 대한 개념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음악에 포함된 리듬 개념의 이해는 특히 신체 감각적 반응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신체 움직임을 통한 리듬 이해, 표현을 위해서는 시간, 공간, 힘, 균형, 무게, 유동성 등 동작적 요소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비이동, 이동 동작과 같은 신체 표현 종류의 통합적 사용을 강조하였습니다.
자, 유딜드 믹스를 위한 리듬 요소는 교재 45페이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45페이지에서 46페이지까지 제시되고 있어요. 유리드믹스는 청각적 소리를 인지하고 시각적인 신체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서 음악적 개념, 요소, 아이디어 등에 대한 이해를 도울 뿐 아니라 인지, 집중력, 창의성, 표현력, 사회성과 같은 음악의 외적 능력 발달도 가져올 수 있다. 유리드믹스 활동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비되는 개념으로 표현하기. 빠르게, 느리게, 크게, 작게, 길게, 짧게. 박절절, 박절절, 비박절절. 박자가 이렇게 맞추어서 가는 것, 혹은 그렇지 않은 것. 다양한 방법으로 모방하며 표현하기. 동시에 모방하기. 기억하여 모방하기. 소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소리 신호 반응, 이박과 삼박 구별하기. 동당, 동당, 짠짠짠, 짠짠짠. 이박과 삼박 구별하기 등. 연주되는 음악에 맞게 반응하기. 스타카토, 레가토, 느낌에 맞춰 움직이기 등. 롤이나 게임 형식으로 표현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다이크로즈의 두 번째 교육이론 솔페즈입니다. 앞에 유 리드믹스는 리듬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었다면 솔페즈는 악보를 보고 개 이름으로 노래 부르는 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리드믹스에서 리듬의 개념을 익히기 위해 신체 동작을 사용한 것과 같이 음정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솔페지에서도 신체 동작을 단계적 접근을 강조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유리드믹스에서 리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체 표현은 뭐 이런 게 있지요. 팔분음표 88888. 예를 들면 자, 4분음표 이건 4분음표죠. 8분음표는 4, 4, 4, 4. 그다음 8분음표는 8888888. 그다음 2분음표 2분 2분 5는표 5는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리듬을 익히기 위한 신체 표현 달리기도 할 수 있겠죠. 8분음표 8888888 4분음표 4분음표 2분음표 2분 2분 엉금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네 박자는 오음표 오음표 한 번만 이렇게 오음표. 자, 그럼 솔페즈는 가락이라 그랬어요. 자, 가락은 돌미파솔라시도죠. 솔페즈 악보에 있는 음정을 노래로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악보 읽기와 쓰기 능력이 요구되는데 악보를 읽고 쓰기는 음악의 최종 단계로서 이를 위해 다이크로즈는 신체 동작, 뇌청, 고정, 도법 등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음의 높낮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본 그림과 같이 이렇게 표현하기로 됐어요. 1, 2, 3, 4, 5, 6, 7, 8 도레미파솔라시도 신체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락을 익히는 동작을 사용했어요. 음의 높낮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신체, 손이나 팔의 높낮이를 이렇게 조절을 해서 음이 가지고 있다는 소리의 특징을 시각적 높낮이로 표현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도도 솔솔 라라 솔 이러면 팔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1, 2, 3, 4, 5, 6, 7, 8 합니다. 도도 1번이죠. 1, 1 솔은 도레미파솔 5번이에요. 1, 1, 5 6, 6, 5 음.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여러분처럼 멋진 사람이 서 있죠. 1 이렇게 차례해야 되겠죠. 해볼까? 시작. 1, 1, 5, 6, 6은 좀 한번 조금 더 올라가야지. 6, 6, 5 이렇게 돼. 1, 1, 1, 1, 5, 5, 6, 5 파파 미미를 내도 하잖아. 4, 4, 3, 3, 2, 1 4, 4, 3, 3, 2, 1 이렇게 됩니다. 자, 달크로즈는 인간이 가진 어떤 외부적 듣기와 내부적 듣기 능력을 활용을 했는데 내부적 듣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내청 훈련을 통해서 소리의 어떤 질서와 규칙을 내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듣거나 겉으로 부르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음의 높낮이, 리듬, 빠르기, 샘여림 등을 상상하고 분별하고 파악하는 능력으로 음악적 이해나 표현의 기본이 된다. 달크로즈는 이러한 내청 능력은 신체적 표현과 고정도법을 통해서 훈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음감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켜야 가능하다고 보고 고정도법을 이용해서 노래 부름으로써 절대 음감을 키워가려 하였습니다. 고정도법은 이동도법과 달리 고정된 C음계를 기준으로 모든 개이름을 읽어 나가는 것이죠. 개이름. 우리 악보를 이렇게 보면은 조표가 하나도 붙어 있지 않은 건 다 장조죠. 음이 달라졌어요. 그러면은 조표가 붙은 거예요. 조표가 달라진 거죠. 자, 페이지 한번 볼까요? 여기 있죠. 조표가 달라졌는데도 조표가 하나, 이렇게 내림표 하나가 붙으면 게이름 으뜸음이 여기 파예요. 파. 파가 도예요. 근데 이 악보상으로는 도레미파 이게 조표가 없으면 파죠. 파죠. 그래서 파파도도레레도 시시라라 술술파 도도 시시라라 술 도도 시시라라 술 파파도도레레도 시시라라 술술파 이렇게 한 게 개 이름으로 부르는 건데 자 이동도법은 뭐냐면 이동도법은 자 여기는 개 이름 음계의 어떤 어, 고정된 어떤 개 이름으로 지금 부른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은 이 내림표가 하나 붙으면은 파가 도예요. 그러면은 개성에 따라서 이게 도가 되거든요. 도도 솔솔랄라솔 파파미미도 이렇게 부르는 것이 이동도법이고 그렇지 않고 악보 그대로 이렇게 다장조라고 생각하고 파파도도레레고 있는 고정도법이에요. 자, 이러한 작업은 음감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켜야 가능하다고 보고 이 고정도법을 이용해서 노래 부름으로써 절대 음감을 키워나가야 된다고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고정도법은 이동도법과 달리 고정된 C 음계라고 생각하고 모든 개 이름을 읽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플랫이나 샵이 붙어서 조성이 바뀌어도 도의 위치는 변함없이 그냥 읽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C에서는 내림표가 하나 붙은 거지. 그래서 고정도법을 이용해서 절대음감을 키워나가는 그런 교육 이론을 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즉흥연주입니다. 즉흥연주. 달크로즈는 내면에 있는 자신의 생각을 음악적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즉흥연주를 중시하였는데요. 이 즉흥연주는 음악을 이해하고 흡수하고 표현하는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였고, 이러한 능력은 상위의 음악적 사고를 이끄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또 즉흥연주는 유리드믹스와 솔페지 능력과 밀접한 상호관계를 유지한다고 보았으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능력, 듣기 훈련, 음악과 신체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와 탐구를 통한 표현,
시간과 공간의 이해, 유연성과 민첩성, 정적이고 동적인 작업, 주의 집중력과 창의적인 상상력과 같은 요소가 긴밀하게 결합되고 학습됨으로써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발크루즈는 음고나 샘여림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피아노를 즉흥 연주에 가장 적절한 악기라고 보았는데, 이것 외에도 다른 악기, 목소리, 동작 등을 활용해서 즉흥 연주를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위해 교사는 훈련을 통해 뛰어난 즉흥 연주 실력을 갖춰야 되었고, 유아들이 교사를 보고 다양한 음악적 표현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영유아 교육기관 현장에서 달크루즈 유리즈믹스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참고 영상을 제가 여기 놓았어요. 음, 네. 이 영상을 같이 한번 볼까요? 아니, 이 주소를 여러분 각자의 창에서 한번 감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화면에 있는 주소를 유튜브 창에 검색하셔서 한번 보십시오.
네, 모두 보셨습니까? 각자의 창에서 달크로즈 리드믹스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영상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4주차 첫 번째 달크로즈 교수법에 대한 이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차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서 만나요.